디자이어 11 메디슨 파크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 미식가들이 찾아오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수십 명의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짜로 제공되는 무언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15년간 일해온 한 여성 셰프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짜 반찬, 덤 문화, 그리고 식사 후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그 특별한 무언가. 처음에는 단순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속에 마음이 담긴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또 무엇이 뉴욕의 레스토랑을 뒤흔들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파니입니다. 11 메디슨 파크에서 15년 동안 셰프로 일하며 수많은 고급 재료들을 다뤘지만 제 인생을 바꾼 것은 한국의 작은 시장에서 만난 300원짜리 선물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마침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행하고 일본도 여행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경복궁도 가고 인사동, 그리고 명동 등을 두루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시장인 서울의 광장시장을 방문한 날이었어요. 맨해튼의 첼시 마켓과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시장은 정말 활기차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북적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왠지 모를 정겹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장의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저의 눈에 인상 깊게 들어온 한 장소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놓고 파는 반찬 가게였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서서 전통 종이로 쌓인 무김치를 감탄하며 보고 있는데 한 할머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저희 집 무김치예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했지만 할머님은 오히려 아낌없이 제 접시에 담아주시며 서비스예요 라고 고집하셨어요. 그때 우리 직원 제이크가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뜻입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제가 있던 월스트리트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한 잔의 물에도 1달러를 받았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녀는 그렇게 아낌없이 공짜로 내어줬을까요? 게다가 제가 500g을 부탁했는데도 할머님은 700g이 넘게 계량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할머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멀리서 오셨으니 더 드세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보너스 문화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깊은 울림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판매 트릭이 아니라 할머님의 눈빛과 손가락, 주름 속에서 돈 이상의 무언가, 진심과 정직함을 보았거든요. 뉴욕 레스토랑에서는 20% 팁을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지만 여기서는 고객에게 더 많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오히려 오이김치, 깍두기, 어린 무김치 등 다양한 반찬들을 맛보게 해주시며 각각 이건 매워서 조심하세요. 이건 상큼해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저는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여태까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시장 할머님께서 전해주신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시장에서 받은 깊은 인상은 곧 더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종로의 한 작은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주문하기도 전에 이미 테이블 위에는 10개가 넘는 작은 접시들이 잔뜩 놓여 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어요. 실례합니다만
저희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요. 그러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사장님께서 웃으며 손님, 이건 기본 반찬입니다. 한국에서는 밥을 주문하면 반찬이 공짜로 나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빵 한 조각에도 12달러를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매콤한 고추장부터 콩나물 무침, 나물부터 볶음 멸치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김치는 그 색감만으로도 진정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김치에 대해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직접 만드셔서 매주 배달해 주십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더 신선한 김치를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11 메디슨 파크에서 15년간 일하며 이런 서비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어머니께서 만드신 김치를 함께 나누며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진심 어린 온기로 대해주시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이라는 말은 사실 이전에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된장찌개가 도착할 때쯤 테이블 위에는 반찬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더 드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라며 끊임없이 새로운 반찬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테이블만 특별하게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테이블에 똑같이 제공되었다는 점이었어요. 1인 손님이 앉은 테이블에도 반찬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레스토랑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재료 하나하나의 가격에만 신경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 풍성한 만찬을 마치고 계산하러 일어설 때 한 젊은 웨이터가 종이컵 3개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달콤한 향이 제 감각을 스쳤어요. 저기요, 저희는 커피를 주문한 적이 없어요라고 제가 영어로 말하자 웨이터는 익숙한 미소로 네, 식사 후 커피 한 잔 서비스입니다라고 답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값싼 인스턴트 커피인 줄 알았지만 한 모금 마시자마자 뭔가 달랐음을 느꼈어요. 커피, 설탕, 크리머의 완벽한 조화, 이 한 모금이 제 입안을 특별한 맛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15년 경력의 셰프인 제가 봤을 때 누군가의 오랜 연구와 노력이 담긴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홀짝홀짝 맛있게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는지 근처에 앉아있던 한 한국 중년의 남자 손님께서 이 커피가 믹스 커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음료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커피가 정말 공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네, 300원 커피예요. 저희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라고 답하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몇몇 테이블은 이미 컵을 2~3번이나 리필하고 있었죠. 그 커피를 마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공짜 서비스, 그것들은 단순한 마케팅 수법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였다는 것을요. 심지어 그 작은 커피 한 잔에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맛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만들어내는 따스한 분위기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정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 믹스 커피에 대해 조사한 저는 이 커피가 비싼 프리미엄 커피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즉, 아침의 좋은 시작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가볍게 한 잔을 즐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진심의 표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작은 종이컵에 담겨 있었어요. 호텔에서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15년 동안 뉴욕 요리의 정점에 있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라이베카에 있는 제 레스토랑은 뉴욕 타임스에서 퍼스타를 받았고 11 메디슨 파크는 예약이 꽉 찼으며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최근 들어 저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월스트리트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VIP 고객들과 함께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제 대표 메뉴인 블랙 트러플 리조또와 48시간 숙성 와규 안심 등 $250 상당의 트러플 코스를 주문하셨는데 식사를 15분 만에 끝내고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도 않고 급히 떠났어요. 부엌에 남은 반쯤 먹은 트러플 리조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용한 재료들의 가격만 봐도 엄청났어요. 이탈리아 피에몬테에서 날아온 흰 트러플, 프랑스 브레스트에서 난 최고의 닭고기, 스코틀랜드 하이랜드에서 온 유기농 연어 등 그 모든 게 비싸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고 더 화려한 플레이팅에 집중했을 뿐인 것 같았어요.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으로서 명성을 지키려 했던 저 역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작은 한식당에서 경험한 따뜻함, 돈으로 살 수 없는 특별한 품질이 제 레스토랑에는 없었거든요. 손님들은 $250를 지불한 후에도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던 저의 마음속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허탈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뭔가를 추가해야 한다고, 즉 음식에 진심 어린 무언가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는 에비앙 한 병에 $12를 받았고 브루클린에서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올리브 오일 한 병에도 추가 $1를 청구했어요. 맨해튼의 모든 고급 레스토랑들이 똑같은 방식을 따랐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도 바구니를 리필하는데 $10가 들었죠. 물론 20% 팁은 필수였어요. 팁을 적게 주면 웨이터의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비스라고 불렀지만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서 본 것은 전혀 달랐어요.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추가해 주세요. 주문하는 순간 반찬이 연이어 테이블 위에 쏟아져 나오고 물은 공짜, 밥 리필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었어요. 계산할 때쯤 모든 것이 단 $10,00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육수가 조금 쏟아지자 사장님께서 달려오셔서 어머나 뜨거우시죠? 괜찮으세요? 여기 이 수건과 얼음을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사장님의 눈빛에서 마치 자기 딸이 다쳤을 때처럼 진심 어린 걱정을 느꼈습니다. 손님은 가족입니다라는 말은 한국 식당 사장님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처음에는 진부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늦은 밤 식사를 마친 후 손님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며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스피텔리티에 자부심을 갖지만 항상 계산서와 함께 오곤 했어요. 한국의 정은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임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모든 한국의 경험을 안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변화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헤드 셰프 크리스, 매니저 제시카, 그리고 15년 넘게 함께해온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크리스가 찡그리며 공짜 반찬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11 메디슨 파크의 셰프입니다. 여기서 페이스트리 하나에 $258를 받는데 말이에요. 라며 즉시 강하게 반대했어요. 셰프님, 저희 고객은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할리우드 인사들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위해 최고 가격을 지불하죠.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리고 믹스 커피요. 11 메디슨 파크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내다니요. 저희는 케냐 AA 등급 원두로 만든 커피를 약 $2에 제공하는데요. 라며 냉랭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레스토랑에서 300원짜리 커피를 내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 아시나요? 음식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을지언정 진심과 따스함에는 가격이 붙지 않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맛을 팔아왔지만 진짜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고 마치 25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눈빛들이 보였어요.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가 제공할 것은 단순한 공짜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진심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대담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뉴욕 최고의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인 블루 보틀에서 최상의 원두를 공급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유제품 회사에서 프리미엄 크림도 주문했고 심지어 유기농 사탕수수로 만든 최고급 설탕까지 구해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맛도 분명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레시피를 조절해도 한국의 맛을 재현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재료의 품질이 높아질수록 맛은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크리스는 한숨을 쉬며 사장님, 제발 그만두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어요. 주마다 실패가 이어졌고 11 메디슨 파크의 셰프인 제가 300원 인스턴트 커피의 맛조차 재현하지 못하니 제 자존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황당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유명 셰프들을 초대해 시식하게 했더니 그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멜리아, 미쳤나요? 이렇게 값싼 맛을 내려고 하다니 고급 레스토랑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한 셰프가 말했어요. 다른 셰프 다니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컵을 내려놓으며 이런 커피를 내놓으면 셰프님의 경력이 끝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영원한데 말이에요. 라는 반응을 보였죠. 그들의 반응을 본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감정이 모두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오해한 걸까요? 직원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져 갔고 주방에서는 셰프님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같이 일하다가 자신의 경력에도 흠이 생길까 두려워 사직서를 준비 중이라는 속삭임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법은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재료와 기술을 동원해도요. 이만 마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주방에 남아 실험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오만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저녁 마치 운명처럼 50대의 한 한국 부부와 그들의 딸이 뉴욕의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셨어요. 그들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거나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오히려 소박하고 차분한 분위기였거든요. 부부는 앤더슨 셰프님, 저희는 한국에 대한 추억 때문에 일부러 오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믹스커피 레시피를 실패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프리미엄 원두와 프랑스 크림을 사용해 재현하려 했던 노력에 대해 말하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남편은 셰프님, 정말 엉망으로 만드셨네요 라고 하셨고 부인도 저희 회사 지점장이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라며 웃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부는 가방에서 작은 믹스커피 팩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셰프님, 저희는 여행할 때마다 이것을 꼭 챙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출할 때 한두 팩씩 가지고 다니죠.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즐기세요. 그 순간 저는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로서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제 오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팩 앞에서 제 자존심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추억입니다. 가장 훌륭한 재료로도 결코 재현할 수 없는 맛이죠.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스토랑 한켠, 바 카운터 옆에 아늑한 구석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문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구석에는 전기 주전자, 종이컵 몇 개, 그리고 바로 어제 부부가 건네주신 그 믹스커피 팩을 놓았습니다. 벽에는 제가 한국의 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었어요. 밝게 웃고 계신 시장 할머님의 미소, 소박한 식당의 낡은 테이블, 그리고 매력적인 골목 풍경 등이 그 자리를 따스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작은 팻말도 세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한식 믹스커피 서비스라고 적고 그 아래 이 커피는 한국의 추억이 가득 담긴 특별한 선물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었어요. 또한 벽 한 구석에는 시장 반찬 가게, 시장 할머님의 따스한 정, 300원에 전해진 진심이라는 작은 메모들을 붙여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건네준 믹스커피 팩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죠. 그 모습은 마치 저희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깃발 같았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그곳에는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따스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 작은 코너에 아무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 번 둘 훑어봤고 직원들도 큰 기대 없이 그저 지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우연히 한 60대 한국인 여성이 그 구석을 발견하며 어머, 이거 우리 믹스 커피잖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디저트를 즐기던 중 옛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운 미소로 직접 커피를 준비하며 이 맛은 어머니께서 만드셨던 그 맛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이 커피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믹스커피의 준비 방법과 한국에서 이 커피가 지닌 특별한 의미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물을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저으며 마치 어머니의 따스한 정이 함께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그 순간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국인 손님들도 실례합니다. 저도 한 잔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한월 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는 한 모금 마신 후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완벽한 균형입니다. 그런데 왜 공짜인가요?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도 서둘러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분, 때로는 1시간 동안 그 구석에 머무르며 믹스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250 상당의 트러플 코스를 즐기던 손님들도 결국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통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10년간 단골로 다니던 한월 스트리트 트레이더는 예전처럼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않고 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라며 금요일마다 어머니와 함께 즐기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점차 따스해졌고 바 카운터 옆의 작은 구석은 손님들이
각자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고향 사진, 1970년대 서울 찻집의 모습, 그리고 한 80대 여성의 오래된 믹스 커피틴 등이 벽을 장식하며 그 안에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던 크리스 헤드 셰프조차 이제는 셰프님, 퇴근 전에 꼭 한 잔 하도록 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심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80대처럼 보이는 한 할머님과 그 손자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님은 여기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다. 아껴 모은 돈으로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할머니, 왜 이렇게 비싼 곳에 데려오셨어요? 맥도날드에 데려갔어도 됐잖아요. 라고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말투로 말하며 자신이 할머님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계산을 하러 가던 중 손자는 우연히 저희 믹스커피 구석을 발견하고 할머니, 보세요. 한국 믹스커피예요. 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믹스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손님들이 고요히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한 잔의 커피를 정성스럽게 따르며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마셨던 바로 그 맛이구나. 라고 중얼거리시며 마치 소녀가 된 듯 옛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어요. 손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 대한 왠지 모를 동정심과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님과 손자는 3시간 동안 함께 앉아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한 손자가 저에게 다가와 셰프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커피 한 잔 덕분에 할머니와 저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외로움도 많이 사라진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 그리고 사랑을 담은 소중한 선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위신을 걱정하며 공짜 서비스를 반대하던 셰프들도 점차 저희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미슐랭 본사 평가단이 방문했는데 코스 요리를 마친 후 제가 내놓은 믹스커피의 평가단장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멜리아 셰프님, 미슐랭 기준을 완전히 재정의하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300원짜리 커피 한 잔으로 이렇게 깊은 감동을 주시다니 진정한 호스피텔리티입니다. 라는 말씀이 오갔습니다. 이어서 뉴욕의 유명 셰프들, 보스턴과 시카고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까지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며 한국의 정과 서비스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프랑스 평론가도 프랑스는 요리 예술을,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음식에 진심을 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맛의 완벽함보다 진심과 따스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알바 트러플 달걀 국수와 같은 완벽한 맛을 줬다가 요리가 단순한 영양소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그리움, 그리고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보며 정밀한 계량과 온도, 기록 속에 빠진 진심의 부재를 깨달았습니다. 그 후 새 레시피 노트를 시작하며 첫 페이지의 완벽한 맛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손님은 가족이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정은 가격이 없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직원들과 함께 주방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심 어린 서비스와 따스한 정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따스한 마음을 세상에 전파하여 고급 요리의 표면적인 완벽함이 아닌 진정한 인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300원짜리 믹스 커피 팩이 11 메디슨 파크의 셰프로서 저를 변화시켰고 차가운 뉴욕 도심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저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최고의 와인이나 트러플 리조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 잔의 커피를 통해 한국의 정과 따스한 기억을 경험하며 잊지 못할 순간들을 공유하러 오십니다. 한 손님은 여기에 오면 마치 한국의 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맛이 그리워서 일부러 다시 오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쁜 월스트리트 직장인들이 한 잔의 커피로 마음을 채우고 세대 간의 간극이 한 잔의 믹스 커피로 메워지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6년에 서민들을 위해 시작된 믹스 커피는 비싼 프리미엄 커피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따스한 한 잔의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지금 그 믹스 커피는 뉴욕 한복판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녹이는 배려와 정의 상징이 되어 돈보다 더 귀한 따스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300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너그러운 마음과 소박한 정이 만들어낸 잊지 못할 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 독특한 정 문화가 믹스 커피만큼이나 달콤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을 주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